사실 부동산을 법인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검토가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해움 이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개인으로 사는 게 유리하냐, 법인으로 사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도 들었다, 어떤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세금적인 혜택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법인 부동산 투자 시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당연한 것은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로 인한 장점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 개인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임대 수익이라던가 양도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 200억까지는 19%의 세율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법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로 인한 건물 관리비나 인테리어 비용 뿐만 아니라 임장을 위해서 사용한 기름값이라던가 고속도로 통행료라던가 그 부동산 매입을 위한 컨설팅비나 접대비까지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있다면 이것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도 사업자로 투자를 할 때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 가액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임대용 부동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임대용 혹은 사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법인의 자산으로 잡고 그 자산의 특정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한 연도에 전액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이렇게 그 법인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한다면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 취득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늘어나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매각 차익이라던가 이 법인의 이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할지 말지는 꼭 그 전에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건강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료 부담도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보유한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보료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투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로 법인에서 연봉을 받는다면 이제 대표님은 근로소득자로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과 상관없이 내 연봉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 건보료도 법인 투자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에도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기관 거래를 할 경우에 개인보다 법인이 더 신용도를 높게 측정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에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인으로 투자할 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으로 취득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취득세인데요. 법인을 활용해서 투기를 한다거나 대도시로 법인들이 자꾸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득세에는 중과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취득세 중과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주택 취득이에요. 법인으로 거주 목적의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중과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거의 개인으로 다주택자만큼 중과를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한다면 꼭 취득세까지 감안을 해서 법인이 유리한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권 가밀억제권역으로 진입을 하는 법인에 대한 제재인데요. 만약에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인 경우 그 법인이 설립 5년이 지나기 전에 5년 미만인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주택인지 거주 목적인지 그 목적이 뭔지를 보셔야 되고, 또 본점이 수도권 내라고 한다면 5년 내인지 설립으로 5년 내인지 이런 점도 확인을 하셔서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인데요. 그러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팔 때, 매각할 때 양도시의 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법인세율만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억까지 19%만 적용을 하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이거나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만 추가로 10에서 20% 그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거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9%의 법인세만 내면 되지만, 개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아시겠지만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이냐, 이 주택이 1억 이하이냐, 아니면 소재지가 지방이냐, 보유기간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양도세율을 다르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투자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 점을 잘 판단을 하셔서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개인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를 꼭 세무 전문가와 검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부동산을 법인으로 투자할 때의 장점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세금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도 되기 때문에 항상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검토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부동산의 종류나 목적, 그리고 규모나 투자 기간 이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어느 하나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꼭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해움으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움 이재희 세무사였습니다.